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중개사님들은 그러면 그 임차인이 네. 재소전 화해조서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싶지 않다. 네. 중개사님 통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네.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나요? 저희가 구독, 좋아요, 신바람 나는 부동산 방송 신가람 중개방송.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전에 질문 드렸듯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상가보호법 위반되는 그 조항들을 임대인분들이 넣으시려고 하세요. 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 조항들을. 네. 그럴 경우에도 이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위반되는 사항을 넣었다면 네.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판결로 갔을 때는 네. 효력이 없다고 아마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법 15조에 이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문제는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재소전 화해조서에 화해 조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네. 그래서 화해조서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판결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네. 이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이제 판사가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화해 조서라고 하는 건 미리 이제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화해 조서가 성립이 되면 그 조서에 따라서 이제 효력이 그냥 발생하게 돼요. 그럼 임차인은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네. 좀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모르는 채 이제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뭐 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제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임차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 되고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 네. 재소전 화해 기일이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네. 판사님들이 사실은 이거는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리한 거에 대해서. 네네. 요거는 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일부 빼줘라. 네. 근데 기초적으로는 이제 당사자가 사실은 정해서 온 조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다 체크해 주지는 않고 네.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거는 조금 위반되니까 다음에는 빼줘서 다시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조항 때문에 사실은 서로 뒤늦게 다툼이 생겨서 이제 화해 조서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려던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법원을 가서 네. 이 두 사람의 협의가 또 안 된 거예요. 네. 이 수정으로 인해서. 네. 그럴 경우는 임대인은 나 이거 작성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안 써준다. 이거 네. 허락 안 해준다. 네. 했을 때 약간 이게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네. 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지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네. 똑같은 사례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안 쓴 것이 아니고 네. 계약서와 화해 조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뭐 문제 삼지는 않는데 네. 임대인이 화해 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일부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계약서와 달리 조금씩 첨가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거부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해 기일날 둘 다 출석을 했는데 네. 임차인이 이걸 빼지 않으면 자기는 작성을 못하겠다 해서 이제 네. 주소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주소 성립이 안 되니까 임대인은 이거 해지 사유다 하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다투었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네. 이거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었고 화해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 파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판결은 사실은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이런 데 확정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화해 조항과
뭐 계약서 내용이 동일했는데 갑자기 뭐 그 해지한다. 네. 동일했는데도 이제 임차인이 자기가 이거 의무 이행을 안 하겠다. 그럼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첨가해서 네. 뭐 그 조항을 작성하려 했다면 이제 그때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판사가 수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네. 근데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 건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법에 너무 위반되는 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그리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좀 법원 차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일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제 기각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서 성립을 불성립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무조건 둘이 이제 합의가 네. 되면은 네.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금은 또 다른데 예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네. 그 갱신 요구권과 관련돼서 좀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갱신 요구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명도를 받으려고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경우에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조서로 이게 운용이 되겠다 싶어서 법원에서 이제 다른 요건으로 이 그 조서 성립을 그냥 시켜주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을 때 네. 환산 보증금이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전부를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를 적용을 받는 그 기준이 됩니다. 환산 보증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냐? 지금 내고 계신 임대료에 10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이다 하면 100을 곱하면 8억 원이죠. 그리고 보증금이 2억 원이다. 그렇게 되면 10억 원이 돼서 서울특별시 기준인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체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계신 곳에 환산보증금 기준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본인이 이 환산보증금을 넘어섰다 생각을 하시면 어느 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산보증금 9억 이하가 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9억 이하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네. 권리금 조항, 그리고 뭐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 그리고 대항력, 가장 중요한 이제 대항력이라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보호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중개사님들은 그러면 그 임차인이 네. 재소전 화해조서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싶지 않다. 네. 중개사님 통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네.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그걸 쓰셔라 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선택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잘 생각해 보셔라 라고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정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저희 박현정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